테슬라 소식입니다. ESG 지수서 배제된 이유. 18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지난 2일 자사 운용하는 S&P 500 ESG 지수에서 테슬라를 제외했다. 차량 탄소 배출 추적을 소홀히 하고 생산 공장 내 인종차별을 조장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S&P 500 ESG 지수는 ESG에 대한 각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수를 매겨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ESG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의 경우 이 지수를 참고해 편입된 종목의 비중을 늘릴 수 있다. S&P 500 ESG 지수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거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도 편입돼 있다. S&P 측은 지수에서 테슬라를 배제한 이유가 저탄소 전략 부족과 비즈니스 행동 강령 때문이라며 테슬라가 내연 기관차를 도로에서 줄이는 데 기여했다 하더라도 동종업계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CNBC는 테슬라가 올해 2월 수년간 대기 청정법을 위반하고 차량의 탄소 배출량 추적을 소홀히 한 데 대해 환경보호국의 조사를 받고 협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이밖에 캘리포니아주에 폐기물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사용 후 배터리의 반환 규정을 어긴 이유로 벌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테슬라는 또 프리먼트 공장 내 노동자들을 인종차별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국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대피는 테슬라가 흑인 노동자들에게 유독 육체적으로 힘든 일과 위험한 일을 배정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도 작년 테슬라의 노동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언급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P는 진실성을 잃었다라며 비판했다. 그는 또 ESG는 악마의 화신이라는 생각에 점점 더 강한 확신이 든다라는 트윗을 남겼다. 테슬라 측도 성명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ESG 펀드에 맡긴 돈이 기후를 악화하는 기업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환경지수에서 배제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애플 소식입니다. 버핏 주가 하락에 2분기 300억 달러 평가손. 워런 버핏이 애플 주가 하락으로 2분기 300억 달러 평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약 450억 달러로 추산되는 2분기 버크셔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 평가손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기술주는 멀리하던 버핏을 기술주의 세계로 안내하고 버핏 투자 포트폴리오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동안 버핏에게 막대한 평가 차익을 안겨다줬던 애플이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익을 잠식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버핏의 투자업체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역시 애플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애플은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버크셔는 3월 31일 현재 애플 주식 약 9억 1,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애플은 올 들어 주가가 약 20% 폭락했다. 배런스는 19일 버크셔가 보유 애플 지분으로만 약 300억 달러 평가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애플은 3월 말 현재 3,900억 달러 규모인 버크셔 투자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한다. 1위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4개 종목,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쉐브론, 코카콜라가 포트폴리오 30%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애플 주가 하락이 버크셔의 투자 수익 평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한다. 버핏은 나아가 1분기 중 애플 지분 약 300만 주를 150달러 초중반대에 사들였다고 CNBC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현재 애플 주가는 14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애플 주가 흐름이 반전하지 않는 이상 버크셔는 올 2분기에 심각한 출혈을 각오해야 할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버크셔의 2분기 실적은 팬데믹 봉쇄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20년 1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버크셔는 회계 규정에 따라 투자 주식 포트폴리오 평가액을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 버핏이 재무 실적을 왜곡한다며 늘 비판하는 회계 규정이다. 버핏의 버크셔는 2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심플러 트레이딩의 옵션 부문 부사장 데니얼 샤이는 19일 애플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비관했다. 샤이는 CNBC와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규칙적으로 또 꾸준히 매도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의 계기를 만들게 될 이른바 커피츄레이션에 도달하려면 애플 주가가 30%는 하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1, 2위 업체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탄탄한 종목들이 기술 스타트업 폭락세에 어느 정도 접근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테고,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 불안한 상태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애플 주가가 추락해 투자자들이 희망을 잃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상승 발판이 될 커피츄레이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애플 주가 추가 하락을 예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연례 개발자 대회 빌드 2022 25일 개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연례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1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년 5월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는 개발자, 엔지니어 등 이 전문가는 물론 학생과 이 산업 입문자까지 참여해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미래 혁신 방법을 모색하는 전 세계 기술인들의 축제다. 올해는 특히 코드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최신 혁신 기술과 도구를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행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협업 앱 및 로우 코드를 통한 혁신, 데브옵스 및 클라우드 개발자 환경 등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500여 개의 세션으로 구성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2 컨퍼런스가 오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행사 첫날인 25일 기조연설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이 개발자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 혁신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케빈 스콧 수석 부사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 파노스 파네이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제품 책임자 등 19명의 마이크로소프트 핵심 임원이 연사로 나선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개발 스킬 습득을 위한 러닝존, 다른 개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넥션존,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의 최신 개발자 솔루션을 소개하는 파트너 쇼케이스 등이 준비됐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 타깃 쇼크의 주가 부진. 17일 월마트, 18일 타깃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소매업체들이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탄탄한 실적을 지속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무효화한 것이 주된 배경이다. 여기에 팬데믹 특수까지 사라진 온라인 쇼핑은 회복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비관이 아마존 주가 폭락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타깃이 이날 25% 폭락한 가운데 아마존은 월마트 주가 낙폭 6.8%를 웃도는 7.2% 폭락세를 기록했다. 아마존은 전일비 165.12달러 폭락한 2142.25달러로 떨어졌다. 미국 1, 2위 소매업체 월마트와 타깃은 그동안 난공불락처럼 비춰졌다.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상점들이 봉쇄 속에 파산길로 접어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과 달리 강한 온라인 매장까지 함께 갖춘 타깃과 월마트는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뜻밖에도 일상생활 복귀가 이뤄지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기반이 탄탄한 이 두 업체가 물류, 임금 등 비용 상승분을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온전히 전가하지 못하고 있음이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확인됐다. 월마트 주가는 17일 11% 폭락하며 하루 낙폭으로는 1987년 10월 이후 3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18일에는 타깃이 25% 폭락해 역시 35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월마트와 타깃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순익성이 폭락한 가운데 재고는 폭증하고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뒤따랐음을 보여줬다. 전망도 비관일색이다. 이들은 실적 개선의 전환점이 될 치솟는 물류 비용과 공급망 차질, 가격 인상 행진이 언제 끝날지조차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주고객층인 저소득층, 노동계층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은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든다. 월마트는 고객들이 용량을 절반으로 낮춘 우유로 대체하기도 하고 가격이 더 싼 개인 브랜드 제품으로 구매를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월마트 최고 경영자 더그 맥밀리언은 수익성에 치명적인 식료품 가격 이자리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가격이 오를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비관했다. 소매업체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은 서비스 수요다. 팬데믹 기간 강제로 억눌렸던 외식,
여행 등 서비스 수요가 TV, 가전제품 등 내구재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들이 이렇게 줄어든 소득 가운데 일부를 외식이나 여행 등 서비스 소비로 돌리면서 소매업체들의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들이 최소 수년은 사용이 가능한 덩치 큰 내구재들을 팬데믹 기간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탓에 소매업체들의 대형 내구재 판매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아마존은 월마트, 타깃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안고 있다. 특히 아마존은 전 세계 직원 수가 160만 명에 이르는 거대 규모로 인플레이션 여파로 영업비용 역시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금 인상, 물류 비용 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들이 대형 내구재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면 아마존 역시 심각한 실적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설상가상으로 팬데믹 봉쇄가 풀리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의 고객을 다시 빼앗기고 있어 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구글 소식입니다. 계좌 압류로 구글 러시아 파산 신청.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 러시아는 러시아의 파산 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러시아 당국이 구글 러시아 은행 계좌를 압류해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가 구글 러시아 계좌를 압류하면서 올해 3월부터 임금 지급 등 금전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라고 파산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구글 러시아 매출은 1,343억 루블이었다. 직원 수는 100명 이상이다. 구글 러시아는 올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료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영업 활동을 중단했다. 러시아 내 구글페이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고 광고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판매를 중지했다. 이달 역시 러시아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 지난 5월 5일 러시아 내 애플리케이션 장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앱과 유료 앱 업데이트를 차단했다. 구글 러시아의 규제가 계속되자 러시아 법원은 구글 러시아 주요 은행 계좌를 동결했고 파산 신청까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구글 러시아는 파산 신청 이후에도 러시아 내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검색, 메일 지도 등 무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